자, 오늘 여러분들 양해부터 구하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끼리니까, 장로고 성도들이니까 오늘 깨놓고 막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 이야, 저 송화성 장로 고등고시도 학교하고 박사하고 뭐 대학 원장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쌍말을 써도 되는가? 그런 말 하기 없기. 아멘. 막 나갈 판이야. 예. 자, 오늘은 내 아이도 꿈을 이룰 수 있다. 이 주제입니다. 내 자식도 꿈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요. 예, PPT가 됐으면 시작하도록 합시다. 상당히 길지만은 저 강의는요 자화자찬을 내가 가끔 하거든. 나는 과대망상증 환자인가 봐. 시간 이때 간지 몰라요. 지루해 할 거 없으니까 걱정 말고. 자, 넘어갑시다. 내 얘기는 넘어가고. 예. 자, 세상은 글로벌 앵거입니다. 앵거란 말은 분노 그 말이거든. 분노. 글로벌 앵거인데 여기 자막에 나온 거 보면 뭐예요? 영국에서는 런던 폭동, 독일은 메이데이 시, US의 월스트리트 사태 시, 프랑스의 청년 실업 정책, 뭐 반대. 아니 이런 나라가 시끄럽고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선진국이네. 선진국일수록 분노가 많고 아쉬움이 많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배고픈 사회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저도요 전라도 농촌 논 6마디 아들로 태어나서 동치미 국물로 고구마 한 개로 때울 때가 많았거든. 배가 고팠어요. 근데 지금은 배고픈 사회가 아니에요. 예, 영어로 말하면 옛날에는 헝그리 소사이어티였는데 지금은 앵그리 소사이어티. 좀 성질이 나 있어요. 옛날에는 배고픈 사회였는데 지금은 배 아픈 사회 같아. 배가 아프단 말이 아니고 왜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여기 광명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강남에 있는 애들만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왜 내 딸 내 아들은 못 들어가냐. 뭔가 불평등한 것 같고 무엇인가 불만이 많단 말이야.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교육은 학생과 자녀와 소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통은 커뮤니케이션, 불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식하고 내 아들 내 딸하고 손자 손녀하고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자, 넘어가 봐요. 그러면은 넘어가라면 빨리 넘어가야지. 이거 하나 해야 되겠네. 저는 파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내줘가지고. 그리고 나이 4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대 로스쿨 나왔습니다. 조지타운대는 미국이 알아주는 대학입니다. 하버드 예일은 지방대학이라고 생각해. 물론 하버드 예일이 좀 더 좋긴 하지. 그런데 클린턴도 이 대학을 나오고 대통령이 9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헌법 시간에 평등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평등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가대 우리나라 헌법 1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에.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신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 개 중에 하나 손들어야 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가 1번이에요. 1번. 인간은. 손을 하나는 들어야 돼요. 평등이 어디 갔냐? 불평등하다 2번이야. 3번. 평등해야 되는데 실제는 평등하지 않더라 3번이요. 세 개 중에 하나 손들어요. 성가도 손들어야 돼. 자, 1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손드시오. 아멘. 두세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네. 평등이 어디가 있느냐? 불평등하다 손드시오. 아멘. 평등해야 되는데 실제는 평등하지 않더라 손드시오. 98%다. 이거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저는 그래도 이제 LLM은 이제 국제 변호사 레벨입니다. 법을 조금 알 거 아니에요. 경제학은 했지만은 또 미국에서 법학을 했으니까 그걸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의 헌법 시간에 세계적인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아니, 흑인들을 사람이었어요? 그냥 팔아서 팔아.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팔고, 거의 개돼지나 똑같았지. 평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헌법 14조를 만들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되었다 이 말이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보니까 우리 정 의원님 어디 계세요? 예? 정대원 의원님 계시네. 또 김정길 사장님. 아멘.
오늘 내 이제 자화자찬을 달아서 큰일이네. 제가요 파레스 호텔에서 100대 기업 사장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40분 했어요. 강사로 300만 원 줍디다. 내가 국제 변호사인데 5년 동안 로펌에서 교수하면서 컨설팅 해주고 내가 이 보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8일 동안 컨설팅 해주고 5억을 받은 적도 있어요. 내가 비싼 사람이요. 졸지 말고 잘 떨어야 한단 말이에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고 나 참 걱정이네. 이게 내 자화자찬이어서. 자 그럼 평등을 봅시다. 그런데 에이브람 링컨 때부터 1955년까지는 세퍼레이트 앤드 이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흑인하고 백인 얘기가 가장 크니까 세퍼레이트. 버스가 있으면 가운데로 칸을 딱 막아버려. 앞에는 백인이 타고 뒤에는 흑인이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흑인들이 야 인간이 평등하게 되는데 왜 너희들 우리 차별 대우하냐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바퀴 굴러가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세퍼레이트 했지만 평등한 걸로 봐줬다 이 말이에요. 같이 궁고로 가니까. 그리고 흑인들이요 하버드나 예일 대학에 원서 내면은 원서 안 받아줬어요. 왜 안 받느냐 평등하게 되는데 야 자식아 너희들이 다니는 흑인 대학 가면 될까요? 흑인 대학이 따로 있었어요. 하버드 말고 하워드 대학이 흑인 대학입니다. 하자고 듣자만 같아. 어디서 내가 있어요. 흑인들은 따로 세퍼레이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평등하게 봤는데 55년도에 넘겨보시오. 워런 대법원장 때 위대한 판결이 미국은 참 위대한 나라예요. 껌둥이도 대통령까지 시킨 나라 아니야 마고. 정말로 이 정의로운 나라예요. 뭐 깽이 좀 있고 마약이 좀 있고 해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1955년에 브라운 장로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생후 2달밖에 안 되는 흑인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키웠습니다. 얼마나 부자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담임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존경받는 장로였어요. 이분이 이제 키우다가 잘 키웠겠지. 여건도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막 1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콜롬비아에서 보니까 브라운 성도 백인성이고 성적도 좋고 오케이 합격시켰지. 입학 허가를 했지. 그런데 입학식 날 보니까 껌둥이가 왔거든. 너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장로님이 이 나쁜 놈들 헌법 14조가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차별 대우한다 그래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졌어요. 세퍼레이트 앤드 이퀄 원칙에 따라서. 연방 고등법원에 또 소를 제기해서 또 졌어요. 연방 대법원에 1955년에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때 대법원장 이름이 워런 대법원장입니다. 여기에서 이긴 사건인데 그 연방 대법원장 워런 대법원장의 판결문을 복사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 나눠주고 판결문을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평등권에. 나는 그 판결문이 열어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서 인간이 다 평등하게 되었다. 그런데 콜롬비아 대학 이 감각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불평등하게 대우해서 입학 허가를 취소했구나. 입학 허가 취소한 걸 또 취소하라. 너희들이 입학 허가 취소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문에가 나와 있을 줄로 알았어요. 인간은 평등한데 잘못 적용했다. 그런데 성가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판결문을 열어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첫 문장이 뭔지 압니까? 인간은 불평등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문장이 지금 헌법평등권 재판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정직한 사람과 정직하지 못한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과 늦잠 자는 사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과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과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대조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 차별 대우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가. 그런데 이 문장이 중요해요. 인간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조건을 이유로 삼아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 14조 평등권 위반이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여직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 수익이 한 2배 올랐다 하면 여직원 봉급 2배 더 줘야지. 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남자보다 적게 주면 되겠어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 두 번째, 껌둥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흰둥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꼼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해서 이 헌법 14조 인간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기회의 평등인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24시간 주고 누구는 22시간 주고 누구는 26시간 줬습니까? 다 똑같이 줬지?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대학도 들어가고 성공도 하고 열심히 기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많이 내야지. 왜 지고 나서 몇 딴소리 하고 있어? 나는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다. 송환성은 가난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 그따위 핑계 대지 마. 난 논 6마디밖에 없는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밥상머리에서 교육시키고 인간은 불평등하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이 결과까지 평등하게 한 공산주의가 망한 것이 뭐예요?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는 다 평등하다. 기회는. 결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송화성 장로가 와가지고 인간이 불평등하다 그러더라. 반드시 얘기하세요. 아멘? 앞으로 아멘 잘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멘. 자 넘어갑시다. 네, 고함 질다가 이거. 자, 소통의 중요성. 학생 자녀들과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진솔하게 내비침으로써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넘어가면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처음에 스캇 브라운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우리 정대훈 의원님이나 이 상원 의원은 영어로는 시네이터라 그래요. 하원 의원은 콩그레스맨이라 그래요.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하원 의원이 면석이 정도 되면 상원 의원은 군수도구만. 완전히 급이 한 두세 급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스캇 브라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편모스라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았다. 어릴 때 성추행을 당했고 절도전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동 먹었지. 아니 절도전과 남자가 성추행 당한 것은 어떻게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거 아니고 성추행. 미국이 감동한 거예요. 야 스캇 브라운 네 잘난 놈인 줄만 알았는데 니도 고생했구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겠구나. 미국이 감동했어요. 상원은 또 당선될 거예요. 엘리자베스 워렌 이제 금발머리에 아주 미인인데 이 사진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네. 아무튼 굉장히 이쁜 여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 개인적으로 알아요. 오바마 따라 한미 FTA 비준할 때 이 여자가 왔어요. 오바마 특보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야말로 하층민이다. 어릴 때 병원비와 집세를 내지 못해 엄마는 콜센터 직원, 아빠는 경비원, 나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미국 국민들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는 엘리자베스 워렌 네 잘난 년인 줄만 알았는데 니도 고생했구나. 우리의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겠구나. 좋아하게 됐단 말이고 소통이 된 겁니다. 소통. 자 다음 넘어가 보면 아까 제가 우리가 앵그리가 되겠고 뭔가 섭섭하다고 그랬죠. 섭섭한 것만 풀어주면은요 이게 대박을 칩니다. 교육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교수가 쓴 겁니다. 부러진 화살 대박 쳤습니다. 앵그리버드 대박 쳤습니다. 우선 아프니까 청춘이다. 제가 쓴 송간의 공법이 52만 권이 팔렸습니다. 빅히트입니다. 제가 아침마당에도 나가고 기독교 방송에 나가고 KBS 무슨 행복교실에 나가고 그런데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게 몇만 권 팔린 줄 아세요? 320만 권이 팔렸어요. 빌딩을 2개를 지었다고 그러네. 나는 하도 많이 팔렸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사봤어. 얼마나 좋은 책인가. 봤더니 좋은 책은 좋은 책이더라고. 좋은 얘기가 많이 적혀져 있더라고. 아니 그런데 320만 원까지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목이 좋은 거야. 제목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정말 아픕니다. 초등학교 때도 공부, 중학교 때도 공부, 고등학교 때는 내신성 때까지 공부해. 대학교 한번 떨어져서 간신히 들어가니까 또 지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빠꾸 맞고 또 외롭고 말이지. 군대 갈 때 울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죽으라고 취직시험에서 또 취직시험도 한번 떨어지고 계속 상처받는 일뿐이라고. 아프다고 아파. 이렇게 내가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것이 내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더니 김난도가 뭐라 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내가 청춘이기 때문에 아프구나. 이 제목 하나에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팔린 거예요. 저 제목을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지 않고 청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야 이 새끼야 니네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해도 취직시험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뭐야?
안 사본다고? 안 사봐? 아프니까 청춘이다. 눈물을 닦아주니까 저 책 사본 거요. 어? 부러지는 화살. 저거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에 대해서 이 돌화살을 쏜 너무 사람은 자기 잘못 생각하고 검찰하고 판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거 풀어주니까 그렇죠.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요? 저 주둥이 큰 새가 있잖아요. 저 뭐야 그 돼지들이 막 새 알을 몰아가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 영화 만화 영화예요. 주둥이 큰 새가 와가지고 막 돼지를 조사버리거든. 그냥 막 조사버리니까 아이고 저 나쁜 돼지 너무너무 시원하다. 이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너무너무 통쾌한 앵글이 아까 말했던 그걸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120만 권에 팔렸습니다. 오, 나 한번 봐서 그랬더니 완전히 이거 정말로 자세히 읽어보니까 무조건 두드러 외워라 그 말이다. 그만 결론이. 이런 아이고 정말로 이 마음을 풀어주면 이렇게 대박을 칩니다. 어? 다음 넘겨가 보세요. 아 그러면 밑도 붙기치 뭐 너무 깁니다. 이거 생략해야 됩니다. 지금 자 관심과 기대라는 긍정의 힘은 꿈의 씨앗을 만들고 사랑과 격려와 칭찬은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 애들한테 관심과 기대를 해줘야 됩니다. 꿈 목표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꿈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요. 그래 다음 보면은 교육과 국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하는 심정입니다. 들어가 보면 국부라는 것은 말이에요. 내셔널 웰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송하성 행정고등고시 합격을 증명한 경제기획원 근무를 명함으로 경제기획원을 갔어요. 갔더니 국부조사 팀장이 돼가지고 했어요. 얼마나 부자인가? 그러면 집이면 집값, 건물이면 건물값, 기계는 기계값대로 수백 명이 투입돼서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땅이면 땅값, 그리고 마누라 손에 끼어있는 까락지값까지 전부 표본 조사해가지고 전부 돈 되는 건 다 보태는 것이 국부라 이 말이요. 그런데 간단히 보고 드리면 1979년도에 우리 남한의 땅이 299억 평입니다. 남한의 땅이 299억 평. 그걸 77등으로 쪼개가지고 강원도 그때 돈으로 79년도 돈으로 강원도 한 평에 6원짜리부터 명동 2,300만 원짜리까지 그랬더니 12조 3천억 원이 나오더구만. 땅 위에 있는 재산값은 13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25조 3천억입니다. 권사님 내가 막 조 그러니까 조금 감이 안 오는 표정을 짓는 것 같네. 조가 어떤 돈이냐면은 여기 저 광명에 큰 운동장 있죠? 네. 도의원님 큰 운동장에 10,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합시다. 몇 명이 모였다고?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나눠주면 그게 1억 원입니다. 10,000원씩. 네? 그 1억 원이요. 10,000명한테 하나 앞에 10,000원씩 나눠주면. 근데 한 명한테 10,000원씩 안 주고 한 명한테 1억씩 나눠주면 그게 1조라 이 말이요. 하하 그 정도 되겠구나. 감이 하세요? 1조가 그런 돈입니다. 그 25조 3천억이란 말이요. 자 그런데 이제 20년마다 국부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79년에 했으니까 99년에 했지. 그랬더니 3,200조 우리나라 국부가. 이제 99년에 했으니까 2019년에 해야 되는데 2019년 20년이 너무 멀다 그래서 법 규정을 바꿔서 2009년에 했더니 7,002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국부조사의 통계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면 넘기고. 자 여기 제일 보면은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재용은 누군데? 삼성 이건희의 아들이자 삼성 부회장 아니요. 그 다음에는 딴따라 가수부터 시작해서 SM 엔터테인을 만들었던 이수만 사장, 김택진은요 NC소프트 대표이사, 본래 이제 이 양반 서울대 전자공학 석사를 했죠. 이혜진은 네이버를 참여한 카이스트 출신의 석사죠. 제가 재작년 말 가격으로 재산을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큰 재벌들의 재산은요 집값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주식값입니다. 조 단위로 나가니까. 해봤더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재용이 재산보다도 이수만이 재산이 좀 더 많더라니까. 이수만이보다 김택진이가 조금 더 많더라니까. 또 김택진이보다 이혜진이가 또 조금 더 많더라니까. 물론 이재용이가 완전히 총수가 되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2인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로 나하고 약속했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재용이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은 태어날 때 뭔만 차고 태어났다고? 왜 대답이 없어? 빤스도 안 차고 태어났는데
최고의 재벌의 부자보다 아들보다 더 부자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겨보세요. 우리의 국부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한테 달린 것입니다. 보이는 재산도 국부이지만은 더 큰 국부는 바로 내 아들, 내 딸의 뇌세포 속에 들어있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야말로 국부 중의 국부지.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자식들한테 매있다 이 말이야. 우리 미래가. 자, 넘어갑시다. 여기 이제 또 넘기고 바빠 지금 내가. 자, 여기 부르도까지 생긴 영감이 있는데 이 영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세기 말에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고 20세기에는 경제력이 큰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했지만은 21세기는 자녀 교육 잘 시킨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 넘어갑시다. 자, 또 넘기고. 자, 꿈을 가져라.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보고 꿈 전도사라고 별명을 붙여놨어요. 언론에서. 또 TV 조선에서 나보고 무슨 교육 대통령. 아이고 부담스럽고 지가 교육을 어려운 가운데서 잘 받고 동생들을 잘 시키고 아들도 잘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근데 꿈 전도사란 말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꿈 가져라. 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꿈에는 여러 가지 로저 롤즈, 발자크 크라시아, 박지성, 나폴레옹이. 아이고, 자, 이건 해야 되겠다. 로저 롤즈. 미국의 뉴욕의 브로크웨이라고 하는 할렘가가 있었습니다. 그 할렘가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흑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지. 거기에 브로크웨이 엘리먼터리 스쿨 초등학교에 피어폴 선생님이라는 분이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애들 4학년 다니면서 애들한테 뭘 지식을 가르쳐주고 학과를 가르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꿈이 없어. 애들이 꿈이 씨앗이 있어야 씨앗에서 싹이 나든지 말든지 하지 씨앗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아, 나 피어폴 담임선생님은 손꿈을 아주 잘 본다. 내 손꿈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너희들 중에 나한테 손꿈 보고 싶은 사람 손 내밀어 그러니까 이 담임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차마 거짓말 하겠냐 싶어서 손을 덜어내는 이네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손금 볼 줄 모르거든. 완전히 센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게 얘기해 준 거야. 너는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너는 저렇게 잘 될 것이다. 좋게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요. 그런데 거기서 로저 롤즈라고 하는 학생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또 손금 본 척 쇼를 좀 했을 거 아니야. 본 척 좀 아는 척 하다가 롤즈야, 내가 네 손금을 보니까 너는 흑인으로서는 미국 최초의 뉴욕 주지사가 될 거라고 네 손금에 나와 있다. 완전 센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로저 롤즈는 감동 먹습니다. 이야, 우리 담임선생님 피어폴 선생님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될 거라고 하신다. 응? 우리 어머니도 나를 스콜드하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크리티사이즈 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내가 뉴욕 주지사가 할 거라고 하신다. 맞다. 맞아. 나는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다. 아니 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과 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정말 이 흑인 로저 롤즈는 열심히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공부했습니다. 신문도 집에 오니까 신문도 돌리고 구두도 닦고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 아이비 리그 대학을 들어가서 학점도 올레이로 졸업을 하고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사업에서 성공해서 만 51세에 제53대 미국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맙니다. 이거 엄청난 여러분요. 지금 오바마가 완전 흑인 아닙니다. 오바마 어머니가 프랑스 여자 백인이야. 섞어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 로저 롤즈는 수검댕이 흑인이란 말이야. 수검댕이 흑인. 응? 근데 뉴욕 주지사의 취임식이 눈물의 취임식장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잘난 사람들이 뉴욕 주는요 미국 돈의 51%가 뉴욕에 있어요. 우리나라 특별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설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자기 선생님 피어폴 선생님도 할아버지라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My lovely citizen,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대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암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어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맞다.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다. 아니 되고야 말 것이다. 그 꿈이 들어와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해서 뉴욕 주지사에 오늘날 당선이 됐습니다. My lovely city,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나는 이 뉴욕을 나같이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기대는 것도 없는 사람,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아무런 근거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도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뉴욕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다는데 서로 붙들고 울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로 만든 꿈도 그대로 하니까 돼버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에게 꿈을 세워주고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거짓말도 되는데, 예? 우리가 우리 자녀의 꿈을 새롭게 점검해 봐야 돼요. 때예요. 오늘 그러라고 나 여기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자, 다음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빈민가의 불량 학생이었던 내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내 손꼽을 봐주시면서 너는 커서 반드시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신 피어폴 선생님의 확신에 찬 한마디와 그 기대에 부응하기로 한 결심 덕분이다. 로저 롤즈 뉴욕주 제53대 주지사가 한 얘기요. 다음요. 다음 가면 동작이 좀 뜬가 보다. 여기 제 이야기를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시골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큰 꿈을 꿨고 그 꿈을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승계시킨 결과 5명의 고시 합격자와 세계 명문대생이라는 놀랄만한 열매를 맺었다. 보통 사람들이 송하성 하면은 송영길이 형이라며. 근데 왜 이름자가 틀려? 어렸을 때 이름이다. 송영륜이었어요. 송영륜, 송영천, 송영건, 송영길, 송경희, 송정, 사남이녀 줄줄이. 그런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논 6마리 아들. 나는 맨날 지게 지고 나무하고 컸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너무 지게의 나무찜이 무거워서 쉬어갔던 산 모퉁이 길이 생각납니다. 동치미 국물에 고구마 한 개로 하루를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꾼이요, 풀떼기요, 나무꾼으로 컸습니다. 제 막내 동생 송영길이가 1m 84인데 외관 74밖에 안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지게를 져가지고 눌러가지고 안 컸다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졌어요. 송영길은 안 졌어. 넷째라 그건 좀 밥 좀 먹고 살 때 태어났어. 그러면 송하성이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고시도 합격하고 프랑스에서 박사하기도 하고 미국서 로스쿨 LLM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도 있고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지금 대학원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송하성이는 어렸을 때도 수지 아니면 천재였겠네?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전라도 고흥 그 조그마한 학교에서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5등상도 못 받았어. 그리고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가난한 데다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축구나 운동도 못했어. 세 가지 이 운명적인 그런 좀 모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는 다 같은 방에서 잡니다. 어머니, 아버지, 애들 다 잤어. 같이 잤어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자고 어머니가 자고 어머니 옆에 송영이가 젖을 빨고 있고 형제가 셋이 짠짠짠. 내가 제일 문 쪽에 잤지. 5학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딸 둘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근데 11시쯤 되니까 어머니가 아들놈들이 다 잤는가 보다 하고는 이제 부부간의 은밀한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버렸다니까. 내가 안 자고 있었거든. 근데 사투리가 나와도 용서하시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아이고 저 큰아들이라고 태어난 것이 나이 얘기요. 나이 얘기. 공부도 빽빽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 없다 이거야. 중간치 중상 요 정도. 중하고 중상. 빽빽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빙신짜리같이 두드러 맞거나 댕기고 저것을 저 어디다 쓸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글쎄 말시 별로 똑똑하지 않고 싸움도 못하고 공부도. 이렇게 나는 정말 부족한 애였어요. 중학교 벌교 외갓집에서 눈칫밥 먹고 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장 하나만 가지고 밥 먹을 때였어요. 외갓집도 가난했겠지. 가난한 집 처녀가 우리 어머니가 가난한 집 농부의 아들한테 왔겠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제가 이 상업학교로 갔습니다. 광주 상업고등학교. 집이 어려우니까 취직하려고 광주 상고를 갔는데, 광주 상고를 갈 때 자취방을 잘 얻은 것이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광주 대관교회 옆에다가 자취방을 얻었거든. 그래서 머심에 3시가 지금 자취, 나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3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새벽에 5시 되면 그 찬송가 소리가 차인벨로 나오잖아. 바로 교회 옆이라니까. 담 하나. 시끄럽더라고. 좀 잘만 하면 또 삥삥. 근데 그렇게 시끄럽게 느껴지던 것이 한 2달 동안 들으니까 그것이 은혜스럽게 느껴지더라고, 일이. 그리고 어떨 때는 자다가 보면 음악 넣는 집사가 5분 늦게 넣어가지고 음악이 5분 늦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자다가 5분 늦었구나. 은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서 주일에 갔습니다. 갔더니 지금 광주 동명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최기채 목사님이 젊은 날에 광주 대관교회 목사님 하고 계십니다. 갔더니 처음 전해주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그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구하라 줄 것이요. 알지 다.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나무떼기에 파놨더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구하면 줍니까? 돌아다니면서 구해봐요. 99.9% 안 줘요. 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난 너무 은혜가 되더라. 놀라운 말씀이야. 진짜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어? 누가 돌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네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거 아니요. 나는 너무 은혜 받았어. 이야, 구해야 되겠구나. 구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구하려면 기도한다고 말해요. 기도하러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 거의 날마다 나갔어요. 아플 때하고 고흥에 쌀 가지러 가고 김치 가지러 갈 때는 빼놓고는 날만. 그리고 또 교회하고 우리 자취방 사이에 개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기도를 할 줄 압니까? 기도는 처음에 모르지. 그러니까 서기은 장로님이라고 은혜스러운 장로님 뒤에 앉아가지고 좀 배우려고 기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들어봤어요. 아이고, 주혜종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제일 먼저 주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30분 정도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다 그 뒤부터는 방언으로만 해버려. 방언으로 2시간 동안 방언을 해버려. 무슨 말인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지. 아이고, 어렵다. 은혜스러운 장로님이 일치는 몰라도 내가 못 알아먹겠다. 그래,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청년 집사가 한 20분 동안 기도하다가 뿅 집으로 가는 집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앉았어. 나도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자, 들어봤지. 그랬더니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하더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오. 뭔 죄를 졌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막 죽는 죄를 회개하는 것 같아.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는 따까닥 바뀌어가지고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 우와, 기도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먼저 지 죄를 회개하고 뭘 해주라는 것이 기도인가 보다. 나도 죄를 회개하려고 앉아있는데 죄가 없는 것 같더라고.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동생들 두드러 팬 거 이런 거 대표적인 죄를 좀 회개하고는 주시옵소서 하려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주 안에서 진정한 꿈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아니, 빌립같이 계산을 해봐라고요. 응? 그러면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될 일은 가만히 놔둬도 될 것이고 안 될 일은 택도 없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기도를 그러면 여러분 기도 한 5분 이상 기도 못하는 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꼭 그러시지 않겠지만 또 기도 빌립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나도 안녕합니다. 우리 모두 안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지 뭐. 2분 할 게 뭐 있어? 그런 거요. 그런데 이제 이 정규호 목사님이 계시는 광주 중앙교회에서 청년과 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 대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열렸어요. 3일 동안. 그때 대구 서문교회에 계시는 이성은 목사님이 이 강사로 초청받아 왔어요. 얼마나 감동. 오늘의 요셉들아 큰 꿈을 가져라. 창세기 40장 이후에 이것을 전했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전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고 울고 내가 적어가지고 그걸 읽어보면서 울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집안의 축복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10초 동안만 흉내를 내볼까 하는데 동의하세요? 근데 굉장히 고함을 크게 지를 거거든. 귀청이 좀 문제가, 애들은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키가 크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의 물줄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축복의 물줄기를 잡았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되고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찬란하고 영롱한 꿈을 꾸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꿈만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중에 커서도 골목에 조그마한 전빵 주인이 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빵 주인밖에 못 됩니다.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게 그분의 설교였어요. 나는 울었어요. 내 꿈이 뭐였냐면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상업학교에 와서 주판 열심히 넣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농협이나 은행이나 어디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밥 좀 먹고 살아야 쓰겠다. 동생들 납부금도 보태주고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야 되겠다. 이게 나의 꿈이었거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것은 꿈이 아니더라고.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지 그것이 무슨 놈의 꿈이냐고. 나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또 갔지. 근데 여러분, 내가 4분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 4분 기도한 사람이 40분을 기도하게 돼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왜 그렇게 기도가 좋은지 몰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더니 일주일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광주상고 전체에서 수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냥 큰 꿈을 이루려면 무슨 지금 학교에서부터 수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무슨 큰 꿈이야. 근데 이제 송하성이가 다니는 광주상고는 제법 그때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고를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어디 나왔어요? 목포상고. 노무현 대통령 어디 나왔는데? 부산상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어디 나왔는데? 동지상고. 다 상고 출신들이 대통령 됐잖아. 그때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단 말이요. 근데 내가 이제 광주상고가 야간이 600명, 주간이 600명이거든. 그 한 학년이 1200명, 3600명이나 되는 맘모스 학교라고. 근데 이제 야간은 특수학년이야 빼고 주간 600명에서 내가 몇 등 정도 했냐면 130등 정도 하고 주판을 잘 많이 틀려버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220등까지 갔거든. 그럼 송하성은 절대 우수한 사람이 아니요. 그냥 보통 학생이란 말이야. 103등이나 300등이나 거기지 뭘 중간에서 우물우물하는 거. 근데 제가 꿈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광주상고 전체에서 수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공부에 미쳐버렸거든. 기도하고 공부하고. 송간의 공법이 보통 사람이 수재가 되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때 동생들 둘이가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내가 증명해 보일게. 바로 밑에 동생은 중학생 그때 나중에 호남의 명문 광주일고를 나와서 명문 대학에 특대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법고시에 6등으로 붙어서 서울 고등법원 형사부장판사 차관급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밑에 송영길이도 사법고시 붙었지. 국회의원 3번 하고 지금 인천 광해시장 하고 있지. 아니 그 나이에 걔들이 뭘 아냐고. 누구를 따라가요? 커녕 따라가요. 커녕 따라. 내가 완전히 꿈이 들어가지고 미쳐버렸다니까. 완전히 공부에 미쳐. 기도하고 공부하고. 내가 8반이었는데 지금도 선생님들이 그래요. 8반에 들어가서 송하성이 불타는 눈을 보면서 강의할 때가 많았대. 내 눈이 불타고 있었어. 이미 꿈에 살아야 돼. 와,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아니 완전히 성문 종합영어를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정통 종합영어라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그것을 연습 문제 빼고 학교 갈 때 40분, 올 때 40분, 80분이었는데 1년 동안 정통 종합영어, 성문 종합영어를 연습 문제만 빼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버렸다니까. 미친놈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고. 미쳐버렸다니까 완전히.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 동생들 둘이가 내가 완전히 미쳐버리니까 이놈들도 할 수 없이 한 반쯤 미치다가 저렇게 잘 돼버렸다니까. 아직도 뭔 소린지 못 알아먹은 것 같네. 송하성 하나가 주 안에서 큰 꿈을 갖게 되니까 그 보잘할 것 없는 자취방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고. 빽이 있어, 돈이 있어, 가난한 농부의 아들들이 기적이 거기서부터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내가 일었으니까. 자, 제가 뭘 자랑하려면 내가 뭐 자랑할 게 있냐고.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서 내가 미쳤다고. 미쳐. 자, 저는 그때 물론 이제
관악대학 가려고 그랬지. 근데 상어밖에 나오고 되겠어요? 그 얘기했구나. 1년 6개월 만에, 1년 5개월 만에 제가 광주상고 1206명 중에서 수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70년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이럴 때 박수 치던데. 광주상고 공부를 잘한 놈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어도 중간치기가 수석한 일은 70년 만에 처음이요. 그런 일이 없어. 이제 서울의 관악대학을 들어가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80명 뽑았는데 78등, 꼴등에서 세 번째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만 서울대학으로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때 고등고시 합격해서 경제기원에 발령받고 나중에 이제 YS 때 청와대 경제비서 한다고 쭉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또 한이 없이 길어지니까 하나 경제기획원은요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알아준 게 아니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와야 되겠더만. 경기고등학교 지금 현호석이가 경기고 서울대 나왔어. 경기고 서울대를 나온 사람은 성골이요.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 그런데 일반 명문고 서울고 경복고 광주 일고 뭐 부산 왜 안 늘어지냐. 부산고 대전고 개물포고 이런 거 나와가지고 서울대가 나온 진골이지. 참 뼈다귀. 나같이 상하밖에 나와가지고 후기대학 나온 사람 무슨 골일까?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고 해골. 나는 해골 출신이야. 해골 출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성질에서 성고가 진고를 다 제꼈습니다. 항상 내가 성질을 제일 빨리 했습니다. 전라도 나사렛 땅 같은 데서 파리 제1대학 솔본대학에 유학을 정부에서 보내서 그들은 다 놀다 왔어. 나 박사학위 했어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가가지고 또 그렇게 했어요. 누구 백으로? 나는 논요선맞이 위에는 가진 게 없다니. 하나님 백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들어가고 이제 송간에 공법을 해야 돼요. 다음 꿈을 이루는 5가지 단계.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송 하나 부르고 갑시다. 할 수 있다 있죠? 준비하세요.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 알죠? 자,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거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안 봐도 다 PPT가 들어갔어요. 이제 송간의 공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왜 송간의 공법을 쓰게 됐느냐. 아니, 일본의 송영길이가 인천시장 취임식을 하는데 내가 거기 안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또 이명박이 형 이상덕이도 있는데 송영길이 형 송상덕이가 왔는가 보다 그럴 것 같아서 동경으로 가요. 동경. 국내에 있으면 왜 또 형제가 안에 삐졌나 싶어서 동경 갔더니 동경에 가 있는 제리교포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송하성이 예 형님. 네, 나보다 10살이에요. 자네는 말이야 공법책을 쓰게 그래서 무슨 말이요? 아니 세상에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흰둥이나 검둥이나 황둥이나 다 똑같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 공법책을 써가지고 들어가면서 다음 넘기면서 공법책을 써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매우 많네. 시치다 공법, 고승덕 공법, 홍정 공법, 합도야마 공법, 뭐 나폴레. 근데요 시치다 공법은 뭐냐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동경대학을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또 손자를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쳐가지고 또 동경대학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아들하고 손자를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됐다. 그걸 책으로 쓴 거예요. 핫도야마 공법은 촌놈이 동경대학에 들어가고 고등부 시합교하고 이 얘기를 자기 공법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고승덕 공법은 고승덕이가 수제입니다. 행시외시 사실을 거의 다 수석에 가깝게 붙은 천재 같은 사람이요. 고승덕 공법도 있어요. 나폴레옹 형도 천재지. 그런데 송하성, 송간의 공법 뭐냐면 내가 천재가 절대 아니거든. 우등상도 못 받았거든.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 천재 수재가 쓰는 것은 사볼 필요가 없어요. 천재 수재는 가만히 놔둬도 공부 잘하지 뭘 그래. 송하성이 같이 보통 내 아들하고 내 딸은 내 손자는 보통인데 중이나 중상밖에 안 되는데 중이나 중상밖에 안 되는 내 아들 내 딸을 수재 비수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이 송간의 공법. 그래서 사실 저건 전도서입니다. 저 책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히트를 쳤죠 제가. 히트를 쳐가지고 뭐 유명해졌죠. 이 책 하나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영어 공부 책까지 쓴 거예요. 다음 넘어갑시다. 근데 그 많은 핫도야마 공법 무슨 공법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하나만 못 하더라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 못해 많은 그 인간의 지혜라는 것들이 결국은요 우리가 이 구약 성서를 저 잘 모릅니다만 목사님들한테 배워서 합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간단히 한 6, 7글자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양육일지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보면 뭐 블레셋이 쳐들어와. 또 뭐가 쳐들어와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 또 뭐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러면 무기로 가지고 전투를 잘해서 이기는 줄 알면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관계의 능력.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소통이 되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면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송간의 공법도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게 한다.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자 넘어갑시다. 송간의 공법은 크게 5가지 쪼가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하려합니다. 첫째는 목표와 꿈이 꿈을 넣어야 돼요. 꿈이 생기면 쭉 목표들이 생겨. 그리고 제일 아래 목표가 올 봄학기, 올 1학기 안에 우리 반에서 15등 안으로 들어가자. 이게 목표입니다. 15등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5등 안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주는 힘, 이 책에 나온 대로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야, 학부모 당신을 기소한다. 이건 내가 참 심한 말을 했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 또 세움 받았습니다. 뭐 전국의 대형 교회들이 많이 저를 금난교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 얼마나 고함 지르는지 아세요? 한 15,000명 온 것 같은 기분에 잘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 맞습니까? 자식들이 있습니까? 클라이맥스에서 처음에 이제 전부 자식들이 있는 모양이야. 자식의 꿈을 위해서 뭘 했어? 내가 그랬어. 얼마나 기도했어? 얼마나 권유했어? 솔직히 말해보시오. 솔직히 말하면 과외비하고 학원비만 갖다 주고 성적만 올리라고 그랬지? 좋은 학교만 들어가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막 전부 울대. 그랬는 모양이야. 이게 우리 자녀들의 꿈을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이 자녀의 꿈을 이루는데 하는데 조금 더 소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제가 외교관에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데리고 뉴 헤이번 에일 대학교 로스쿨까지 갔어요. 또 하버드 로스쿨 보여주고 아빠가 나온 조지타운 로스쿨 보여줬어요. 조지타운 로스쿨에 보면 벽에가 돌로 이렇게 써져 있거든. Law is not ultimate goal.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But a tool for justice.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 감동적인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엄마하고 짜야 됩니다. 나하고 내 차하고 짜가지고 계속 반복 교육을 시켰어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감동 먹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김정길 우리 회장님 따님도 판사지만 내 아들도 서울 판사가 됐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둘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없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꿈이 없었어요. 맨날 사고만 치고
응? 이거야 막. 그래서 내 처하고 싸움만 하면은 서로 큰아들은 자기 닮고 둘째 아들은 상대방 닮았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완전히 소통이 안 된 애를 내가 소통을 했습니다. 꿈을 언제 심어줬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심어줬습니다. 그 문제 많고 뭐 이 학교에 잘리고 저 학교에서 잘려서 나주 금성고등학교까지 내려갔어요. 미국에서부터 잘려가지고. 둘이 탁 있으면서 너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그런데 지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 모양이에요. 아빠 나 장사꾼이 되고 싶습니다. 니 잘 생각했다. 장사꾼이란 말은 좋게 말하면 기업가다 그 말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영에서 기업가가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다. 이왕 장사꾼이 되려면 최고 장사꾼이 되라.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녀를 안 좋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 그따위로 하다가는 밥도 못 빌어 먹고 살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잘 될 것이다. 딱 축복을 해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그랬더니 조기문 교장 선생님이 나주 금속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서울사태 나온 사람이에요. 나 대선배님이죠. 한 번은 전화 와서 송 박사, 예. 처음엔 편입 안 받아주려고 그랬어요. 아니 자네는 원래 착실한 사람인데 서류를 보니까 어디 똘 것이 하나 왔네. 안 받. 자네 아들 맞아? 그랬다고요. 그런데 전화 와가지고, 어이, 예. 교장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자네 아들이 쥐약을 먹어버렸단 말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 중에 진짜 쥐약을 먹어서 쥐약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안 하던 짓거리를 하는 것을 쥐약을 먹었다는 말로 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니 이 자식이 뭔 마음을 먹었는지 막 공부를 미친놈같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 봤더니 여러분 꿈이 이미 들어갔잖아. 담임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내 아들을 불렀는데 오는 폼이 달라져 있습니다. 꿈이 들어오면요 눈도 달라지고 머리도 달라지고 뼈도 달라지고 피도 달라지고 DNA도 달라집니다. 벌써 눈과 폼이 벌써 꿈이 들어온 사람, 꿈의 사나이가 돼 있더라고. 옛날 나의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영어 수시 특기로 가지고 연세대 경영학과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아주 기적적으로 그것도 들어가요. 성적으로만 안 들어가지. 성적이 중간에 성적도 없고. 그런데 영어 하나만 쇼 봐가지고 들어가서 1학년을 마치고는 중국의 북경대학으로 가서 세계 최고 장사꾼이 되겠다고 해서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왔습니다. 나 걔를 축복할 때요. 우리 마누라랑 둘이 둘째를 축복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축복이 되냐고. 안 되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녀요. 어차피 새벽 기도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둘째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자 그랬지. 둘째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로 했어요. 사랑합니다. 무슨 사랑? 괄호 열고 이놈 시키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괄호 닫고. 그다음에 둘째가 더 잘 될 리가 있냐? 공부도 안 하는데 이 자식아. 그런데 한 2달 정도 기도하니까 정말로 사랑스러워지더라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기도가. 또 어쩌면 더 잘 될 것 같더라고. 여러분, 북경대학을 졸업했을 때 3.7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돈 많은 회사들이 내 아들을 보고 미스터 송, 우리 회사에 와줘라. 26살짜리한테. 당신같이 영어 미국서 있다가 왔으니 영어 제대로 하고 중국말 이제 제대로 하고 한국 사람 찾을 나라도 없다. 연봉 4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26살짜리한테. 우리 기도한 대로 돼버렸네. 응? 아니 깝깝한 판사보다 더 낫지 뭘 그래. 축복한 대로 축복. 우리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라.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자, 목표화. 그 다음 넘어가면 목표를 세웠으면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질문을 뒤로 받고 하나. 아니 송하성 장로님 솔직히 말해서 송하성 장로 별로 머리 뛰어난 것은 아니고 중상밖에 안 됐다는데 거짓말 아니요? 공부를 그래도 머리가 좀 좋았겠지. 그리고 동생 송영길이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해 보니까 아주 똑똑한 머리 좋은 것 같더구만. 그리고 막 여동생은 하버드대학 나오고 고시학교에서 지금 어디 있다고? 미래창조부에 있습니다. 아니 아들 서울판사 됐다고 그러면 머리가 좋았는데 지금 괜히 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론이 뭐냐면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하버드대학교 교육심리학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IQ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9개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어 IQ, 논리 수학 IQ, 음악 IQ, 공간 IQ, 신체 운동 IQ, 내성 IQ, 대인 IQ, 자연탐구 IQ, 실존 IQ 이런 거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꿈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면은 학업 성취도가 상승된다.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장로님들이 조금 이해가 덜 가는 표정. 내가 그러면 아주 쌍말로 해도 괜찮아요? 막 나가도 괜찮아요? 대답이 없네. 막말로 해도 괜찮아요? 꿈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생기게 되면 대가리가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대가리 가만히 있지 않고. 송화성이 보통이나 중상밖에 안 되는데 꿈이 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갈수록 좋아진 거예요. 머리가 좋아. 여러분 자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이 평균 IQ를 연세대 의과대학 김주환 교수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나는 IQ가 180, 아인슈타인 180이라며 뭐 160. 그래서 나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 노벨 평화상은 빼고 평화상은 멍청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평균 IQ가 나는 최소한도 155, 160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주환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평균 IQ가 121이었습니다. 121. 평균이니까 102짜리도 있고 104짜리도 있는 거예요. 100 이하는 나 잘 모르겠는데 100 이하도 되기는 되겠지. 100만 넘으면 꿈이 있고 꿈을 이루는 열정을 가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노벨상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공부하고 꿈이 없으면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자, 다음. 계획화.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잘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책에다 써놨습니다. 다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긍정의 멘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의 멘트를 해주고 긍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긍정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동작화하는가? 그 미국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한 500명 졸업했는데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앨범을 쫙 보고 의과대학 조교가 정말로 환하게 딱 웃는 웃음. 이것을 보고 듀센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듀센이라는 학자가 밝은 긍정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썩은 미소. 그것은 망해버린 항공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 아메리칸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듀센 스마일과 판 아메리칸 스마일로 웃은 사람을 50명씩 뽑아냈어요. 500명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은 놔두고. 그래서 50명을 30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과대학 교수가 됐는데 50대 교수가 됐을 때 발표를 했습니다. 50명 그 밝은 웃음을 졸업사진에 사진만 보고 그랬다니까. 웃었던 사람들은 비교적 행복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혼도 2명인가 밖에 안 왔어. 그리고 자녀들도 물론 통계니까 안 좋게 된 애들도 있는데 자녀들 비교적 다 잘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됐어요. 병원에 가는 횟수도 적어요. 긍정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썩은 미소 팀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혼이 14명. 저기 애들보다도 A팀보다도 B팀 거기는 공부에 문제아가 5배가 더 많아요. 병원에 가는 횟수도 5번이 더 많아요. 이게 뭡니까? 젊은 날에 한번 찍었던 사진 가지고도 미래가 보이는 법입니다. 긍정의 마인드. 세상 논리로 그렇다니까. 믿음의 세계를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의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가능한 6시 반까지 끝내겠습니다. 지금 17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버릇화. 버릇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 행동이 바뀌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버릇이 바뀌고 버릇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그 시간에 그 공부는 버릇만 붙여주면은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버릇을 미국은 21일 3주 동안만 그 시간에 그 공부를 하도록 돌리면은 버릇이 붙게 된다 이렇게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집과 집 사이가 너무 멀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집이 감옥 같아요. 엄마 아빠가 운전 안 해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럽은 66일, 대한민국은 송하성 교수가 썼습니다. 나는 100일이 걸린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이 들어와서 공부가 재밌을 때까지 3달 이상 걸린 것 같거든. 제가 서울대학하고 연대에서 7년씩 강의를 했습니다. 현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경기대학도 호텔 경영학과, 관광 경영학과는 서울대에 그런 과가 없어요. 제일 좋아요. 거기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경기대 호텔, 관광 경영학과 애들을 보고 내가 설문조사를 해봐서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 말고 중간에 꿈이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공부가 재밌어지든 그런데 3달 내지 4달 걸리더라고. 3달 이상 걸린 거예요. 내 둘째 아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3달 이상 걸린다. 그런데 이 버릇 습자가요. 기두자가 2개가 있고 밑에 흰백자가 있습니다.
기구는 새가 알이 부화돼서 깃털이 나와가지고 나르는 연습을 할 때 이 흰 백자가 백자를 획을 하나 줄인 겁니다. 100번을 나르는 연습을 해야 날아간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대한민국은 100일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공부하는 버릇을 볼 때까지 부모님들이 100일 동안 관찰하고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학교 학원 끝나고 오면 옆에서 같이 공부해요. 방에서 공부를 하고 괜히 거실에서 텔레비나 빵빵 틀지 말고 그렇게 하고 같이 공부해요. 성경 읽고 성경. 그러면 애들이 더 감동 먹어요. 아, 우리 엄마가 성경 잘 안 읽다가 나 버릇 붙이려고 저 성경을 억지로 읽고 있네. 그래서 더 감동 받는다고. 자, 다음. 이제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제 송간의 문법 책에 보면은요. 1313이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임내연이라는 사람이 추천사를 썼는데 성골입니다. 호남 광주 서중을 나와서 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사법고시 차석으로 합격하고 서울법 수능은 수석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고검장까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예. 나보다 선배거든요. 형, 나 송간의 문법 추천사 하나 써줘. 그랬더니 아니 내용을 알아야 써주지.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송 박사 어떻게 알아서 뭘 어떻게 알아요? 공부 끝나자마자 오줌으로 가지 말고 3분 동안만 집중 복습을 해야 한다. 방금 배운 거 집에 가면 이미 물이 빠지고 없어요. 이 24시간 되면 다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 3분을 자기는 놓치지 않았대. 3분을 절대 놓치지 않았대. 이 그래프가 잘 안 보이는데 3분 놓치지 않았대. 그래서 3분을 투자하게 되면 약 41%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거의 안 버린다. 저게 다음. 그래 1시간 집에 와서 복습을 하게 되면 61, 2%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1시간 예습을 하고 3분 복습을 하고 1시간 예습을 하고 3분 복습을 하고 또 집에 와서 1시간 복습을 하게 되면 81, 2%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내가 이 강연을 하고 다 했더니 경기도 초중고에서 내가 간 뒤에는 쉴 시간이 조용해졌대요. 3분 복습하느라고. 3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1313. 다음. 멀리 봐라. 멀리 봐는 법은 참 우리 애들 보고 왜 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냐.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걸 보고 디스트랙팅, 주의가 산만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하는 것은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산법이고 하나는 터널법입니다. 이 방법을 나는 써먹었는데 꼭 내 방법이 최고는 아닙니다. 나는 효과를 봤습니다. 등산법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때 등산하자 이거지. 여기 우리 광명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등산을 해. 그러면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큰 것도 작게 보이고 버스도 이만하게 보이고 호연지기라 별거 아닌가 이거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저는 안데스산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3,800m까지 가봤습니다. 그 3,800m를 내가 올라간 게 아니고 3,650m까지는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150m 올라갔어요. 산소 마스크하고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높이 보이는 산들이 좀 묘뚱같이 조그맣게 보이더구만. 와, 거기 3,200m가 공항이 있는데요. 공항이 뭐 비행기가 뜨고 말고 또 그대로 가면 하늘이야 하늘. 거기서 등산법이 그렇구나. 애들 데리고 산에 한 번씩 가서 마음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터널법입니다. 그래도 잡념이 많이 생길 때는 큰 터널을 들어가고 있다. 한 20분 정도 이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 살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큼큼한 터널에다가 잡념이 생기면 잡념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놔둬버려야 돼요. 잡념 니까지 놈 생기려면 생기라 놔둬버려요. 그리고 이 등산법과 터널법 쭉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그 잡념들을 그 벽에다 찍어서 바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계속 한 15분, 10분 넘어가면은 빛이 저쪽 구멍에서 온 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딱 지나면 책을 탁 갖다 들어대면 나는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느꼈습니다. 이거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개가 더 나와. 논리와 논술 시험이 문제입니다. 논술 시험. 애들 논술이요 서울대 연고대 다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서 논술 시험을 봅니다. 논술 점수가 안 나와. 말로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써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쓰고 있어요. 제가 서울대 연고대 서울대 고대는 아니에요. 서울대 연대 그다음에 경기대에서
20점 만점 논술 시험 보면 2.3점 맞은 애들이 많아요.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교수가 뭔 말인지 모르면 점수가 주겠어? 사실 2.3점도 안 주려고 그랬어. 근데 뭐라고 빡빡하니 써놔서 내가 할 소리 주긴 줬는데, 아이고 정말로 이거. 아이고. 자, 오늘 어차피 교수들은 안 좋은 버릇이 있어. 자꾸 지가 막 뭘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용서하시오. 예? 뭐라고 써야냐면 따라해보세요. 기승전결. 논술은 기승전결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논리가 대부분 논리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 A, B, C, D 중에서 어느 정책을 선택하느냐. 아니 며느리감도 A, B, C, D 중에서 하나만 선택. 며느리 아들은 하나인데 며느리 둘이 얻을 수 없잖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 하나는 그 선택 기준이 desirability, 소망성이 얼마나 이것이 소망스러운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desirability. 아무리 소망스럽다고 하더라도 feasibility,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논술에가 이것이 소망스러운 일인가? 소망스럽긴 한데 실현 가능한가? 이 두 개의 논리를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등학교 후배 중에 지금도 소피 마르소 결혼을 꼭 한다고 돌아다니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 자식이 무슨 저 파리까지 갈 비행기 값이 안 있는가? 마흔 몇 살 먹었는데 그건 소망스럽기는 하지.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근데 실현 가능해?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기승전결로 해야 됩니다. 기승전결은 예를 들면 구제역이라는 것이 겨울에 많이 있는데 구제역 퇴치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것이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에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구제역은 한국의 소와 돼지의 겨울에 생기는 가축 전염병이다. 이거 생겼다니 큰일이다. 이거 더 말을 좀 더 써야 되겠지. 아니 그런데 이게 빨리 안 없어지고 계속 막 더 퍼지고 있다. 큰일이다. 여기 전에서 때려 없는 거예요. 확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가축 전염병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뭘로 먹고 사는 나라냐? 대한민국 브랜드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다. 브랜드를 팔아먹고 사면 우리가 이 구제역마저도 막지 못한다면 우리 자동차가 옛날같이 팔리겠느냐? 우리 MP3가 옛날같이 팔리겠느냐? 한류가 계속 일어나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가축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이 브랜드를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적 사건이다. 그런 이걸 막아야 이렇게 이제 한번 뒤집어 엎어주고 나는데 결론에 그러니까 겨울에 대해서 구제역이 생기면 떠들고 막 호들갑 떨지 말고 늦가을까지 전부 이 왁신을 만들어 가지고 겨울이 되기 전에 소나 돼지가 구제역에 걸리든 않든 무조건 전부 다 주사를 넣어가지고 다시는 구제역이 생기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 결론이지. 그러면 20점 만점에 20점 아니면 19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전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랑의 이야기 중에 남녀간의 춘향전만한 것이 없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참 심오하고 대서사시지만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프랑스의 춘향전 라 파무드 블랑제리 파티시피에 이건 너무 좀 천박한 맛이 있어. 대한민국 춘향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전에 어디서 감동받았습니까? 어사출도? 쑥대마리? 어디요? 나는 거기 쑥대머리 뭐 거기도 좋고 잘 떼어도 내란군 뭘 떼어도 그것도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의사출도 해가지고 이몽룡이가 이제 거지같이 와서 그냥 쇼를 잘해서 의사출도 했잖아요. 딱 출도해가지고 밑에 이제 누구요? 그 사또 이름이 누구요? 에? 변사또. 변 누구였죠? 변학도 아니야. 여봐라 변학도. 그들은 폭정을 일삼고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봉고파직하노라. 봉고파직은 직위해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임금님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인고? 춘향 자기 여자 춘향이라고 합니다. 그대는 고을 수령 관장의 수청을 거부한 죄인이랬다. 여러분 춘향전 안 봤습니까? 나의 수청도 거부할 것인가? 안 그래? 근데 춘향이가 뭐라고 그래요? 위에서 온 사람은 다 똑같군요. 내 목을 치시오. 나 그럴 때 눈물이 나오려는데 그게 사랑 아니야? 변왕도 같이 못생기고 그냥 싸나운 늙은 놈은 수청 안 들어주고 이도령 같이 그냥 멋있고 돈 없고 그러면 수청 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진정한 사랑의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학도 이 얘기가 바로 기승전결에서 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춘향전을 이렇게 논술로 쓴 애들이 많습니다. 아유 이두령과 춘향이가 오작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그네 타고 그냥 서로 사랑을 하고 피리 꽂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사랑을 속삭이다가 가서 자버렸다. 물 떠놓고 그냥 결혼식 해가지고
애 둘 셋 낳고 잘 살다 죽었다. 이런 논술을 쓴 애들이 많다니까. 그 2점짜리들이 다. 그래서 어떡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그런 논술을 써서 뭐하든 반드시 논술에는 변학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승전에서 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손자 아들 딸하고 아침 식사할 때 이거 송화성 장로가 와서 그러는데 너희들 논술 시험 보려면 변학도가 와야 된다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요. 국제화요. 영어 공부는 중요합니다. 영어만 잘하면 꿈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만 제대로 하면. 송화성은 영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문 종합영어를 다 두드려 여버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균관 대학이라도 꼴등에 3번째로 들어가는 게 영어가 받쳐져서 그나마 택거리에서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들어갈 때도 영어가 받쳐져서 깔딱 들어갔어. 그리고 고등고시도 1차 시험이 영어예요. 1차 시험.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1차에서 떨어지고 2차를 못 본 애들이 많았어요. 영어가 받쳐져서 2차는 항상 받지. 그리고 경제기획원 들어가가지고 나는 파리로 유학 갔잖아. 파리로 가서 영어를 잘할 리가 없지. 불어를 잘하겠지.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외교관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전부 외교안보연구원, 외무부에서 나가는 외교관이 있고 경제외교관, 나는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부 서초동의 외교안보연구원에 와가지고 영어 시험을 바라더라고. 나는 최고 부처인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는데 외무부도 점수가 안 나면 창피하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긴장 속에서 영어를 봤어요. 영어 시험을 38명이 와서 시험 봤는데 거기서 내가 1등 했더라고. 그러면 송화성은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라고요. 이거 미국의 외교관으로 가가지고 아들 두 놈 초등학교 3학년, 한 놈은 6학년, 셋이 미국 텔레비를 봐서 한 7, 8개월 됐을까? 텔레비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야. 아이고 아들도 둘이가 막 재밌어하고 웃는 거야. 막 키득키득. 나는 멍하니 있었지. 나 귀에는 안 들려. 뭔 소린지. 조금 있으니까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지 막 아예 떼굴떼굴 굴면서 웃는 거야. 나는 또 멍하니 있었지.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탁 나를 째려보면서 왜 위대한 아빠가 저렇게 멍청하게 있지? 그렇게 보는 것 같아. 말을 안 해도. 나도 웃었어요. 지금도 뭔 소린지 모르고 있지. 대한민국 영어가 있다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25조나 들어가는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돈 좀 안 들고 영어 잘할 수 없는가 이거 고민하다가 송관의 공법이 이렇게 히트를 치니까 송관의 영어 공법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문장을 283개 문장으로 만들어서 구구법 1단에서 9단까지 만드시 283개 문장을 딱 만들어 이것만 한 3개월 동안 달달달 두드려 외워서 돌려서 말한 말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돈 안 들고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내가 써내놨습니다. 자, 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송화성 제자랑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촌놈,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예수 만나서 뒤집어져가지고 그 제 쓴 책에다가 그 허신행 농수산부 장관이 그 표지에다 서문을 이렇게 써줬어요. 한 광야에 기댈 곳 없는 광야에 한 아이가 있었다. 큰 꿈을 꿨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고 또 뛰었다. 고흥에서 광주, 광주에서 서울, 서울에서 파리, 파리에서 워싱턴까지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형제들에게 그 꿈을, 형제 자매들에게 그 꿈을 확산시켰다. 아들에게 그 꿈을 승계시켰다.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다. 이 책을 보면 송화성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탁 써주는 거예요. 장관 그냥 되는 거 아니더라고. 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탁 써주더라고. 탁 읽어본 모양이야. 우리 아이들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송화성이 같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꿈을 이루었고 또 다 이루게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심정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를 부르고 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목사님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출판사에서 송간의 공법 영어 공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녀 이름으로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할인해서 파는 모양인데 책이 29판째 나와가지고 없는 걸 긁어가지고 좀 가져온 모양이에요.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아멘. 영원히 변치 않. 자식을 생각하면서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부르지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영원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 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이 없으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교회 주여 축복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말씀이 흥하여 큰 세력을 이루는 말씀의 샘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